제가 평소에 뭐 강연을 다니거나 혹은 저희 상담센터에서 이제 부모님 이제 만날 때 혹은 뭐 블로그나 이런 오디오 클립 이제 댓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육아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항상 이제 대답을 이렇게 모든 것들에 이제 해드릴 수가 없어서 늘 아쉬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육아 궁금증 혹은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이제 저에게 궁금해하시는 이제 육아 관련된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이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구나, 궁금해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연들 몇 가지 추려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연 한번 알아볼까요? 아이가 툭하면 친구랑 잘 놀다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라며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땐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좋다라고 해서 아주 성심성의껏 애들이 안 놀아줘서 속상했구나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도 별로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여러 번 그래서 정말 속상했어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데 그렇게 해줬는데도 아이의 기분이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짜증만 내면서 계속 같은 불평, 불만을 반복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 그저께, 지난주 있었던 속상했던 일들까지 줄줄이 이야기를 하죠.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읽어주었는데 아이의 기분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언제까지 마음만 읽어줘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마음 읽어주기, 뭐 감정 코칭, 이런 걸로 이제 잘 알려진 그런 이제 기술이죠. 마음 읽어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한데요. 근데 이 마음 읽어준다라는 게 피상적으로 그냥 아이의 감정만 되풀이해서 말해주는 게 결코 아닌 거죠. 마음을 읽어준다라는 건 아이의 진짜 욕구를 파악해서 들려주는 것.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욕구는 뭘까? 아이가 진짜 내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은 뭘까? 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속상한 것일까? 이런 부분, 어떤 욕구가 좌절돼서 그런 것인가? 요거를 잘 파악해서 들려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 엄마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이렇게 말하는 아이, 이 아이의 이 속상한 마음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욕구는 무엇일까요? 안 놀아줘서 속상한 이유는 사실은 친구들과 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은 욕구가 좌절돼서 속상한 거죠. 놀고 싶은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놀이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게 문제였고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말하고자 한 건 엄마 나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다시 같이 놀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겁니다. 같이 놀지 못해서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같이 놀고 싶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친구들과 다시 같이 놀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고 그 방법을 알고 싶은데 엄마는 그래 우리 아들 속상하구나 이것만 하고 있으니 아이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답답하게 마음 읽기를 잘못 사용하시는 그런 어른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유아교육 하시는 그 교수님한테 들은 말인데요. 이제 어린이집 교사들, 이제 보육교사들, 그리고 유아교사들이 직무 연수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내용의 직무 연수였냐면, 이제 감정 코칭 연수였는데,
나름 이제 되게 감명 깊게 들었고, 아, 내가 이거 우리 애들한테 정말 잘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영아반, 뭐 진짜 한 15개월 이전 뭐 이렇게 애기들 있는 반의 담당 교사가 감정 코칭을 한다면서 아기들이 울고 있는데, 아우 속상해, 속상하구나, 이것만 너무 오래 하더라는 거예요. 애기들은 더 많이 울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적절한 반응은, 아이고, 아이고, 울고 있구나, 뭔가 좋지 않구나, 라고 한 다음에 왜 우는지 빨리 그 이유를 파악해서 축축한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배고픔을 해결해주거나, 심심함을 달래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마음만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는 말만 해갖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과 행동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 또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은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이해해주는 것과 동시에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혹은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서 이를 신속히 아이에게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만일 아이가 속상해하는 혹은 우리가 아이의 어떤 그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는 것들이 만약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금 울적해하지만 금세 에이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마음만 읽어주는 거로도 충분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성인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의 그 사연으로 돌아가서 친구와 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엄마에게 와서 불평을 하는 아이에게 그럼 부모님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마음을 읽어줘야죠. 먼저 간단히 아이의 감정을 헤아려 주고 아이의 진짜 욕구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친구랑 놀고 싶었는데 함께 놀 수 없어서 속상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친구랑 같이 놀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놀 수 없어서 속상한 마음도 헤아려주지만 여기서 이 속상한 마음이 해결되면 사실은 같이 놀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놀지 못해서 속상하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놀고 싶다라는 뜻이고, 이 욕구를, 이 원하는 거를 분명하게 명료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확인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같이 놀고 싶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요. 아이가 놀고 싶어. 근데 안 놀아줘. 이렇게 말하면 함께 그 방법을 모색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왜 같이 놀 수 없게 되었는지, 왜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엄마가 볼 때는 같이 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아이는 뭐 제가 이거 상상해서 대파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애들이 지금 올림픽 경기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달리기 대회 하는 건데 난 달리기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말을 듣고 이제 부모님의 마음 좀 심란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기 못한다고 안 하면 그거 어떡해? 뭐 이런 생각하거나, 저렇게 유약해가지고 혹은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고집부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쟤네들도 좀 얘가 하기 싫다면 좀 다른 놀이 해주지, 왜 안 껴주는 거야 라고 해서 같이 노는 놀이 상대 아이들이 좀 미워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의 감정이 요동치거나 불안해지거나 화가 나면 아이를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드실 수는 있지만 그거 좀 잘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아이의 이런 욕구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덜 서운하게, 덜 섭섭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 이제 막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났으면 한번 이렇게 오늘 떼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달리기 대회를 하는구나. 근데 너는 달리기 선수로는 뛰기가 싫은 거구나. 아, 근데 저 달리기 대회에 심판은 있대? 대회에서 심판은 진짜 중요한 거거든. 아이가 말하겠죠. 어? 없어. 저런. 야, 그럼 잘 됐다. 너 저기 가서 심판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놀이가 더 재밌어질 거야. 그리고 너도 달리기를 하지 않아도 저 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속상한 마음도 줄어들겠지? 자, 어서 가보자. 이렇게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이끌고 아이들의 놀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 아동들까지도 그러는데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꽤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지, 왜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지,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이런 거 별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둘만 있을 땐 신경 써요. 같이 놀아야 되는데 얘가 삐지면 못 노니까요. 여러 명이 놀 경우에는 한해 빠져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놀이에 다시 끼어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애가 간다 그래서 애들이 어서 와, 우리 너 기다렸어, 뭐 이렇게 환영해 주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아주 바쁘게 놀고 있거든요. 만일 소극적인 아이라면 처음부터 놀이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끼어드는 거는 정말 어렵고, 따라서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 아이 손잡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녀석 아이가 다시 놀이에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조금 길을 닦아 주셔야 합니다. 조금 너스레 떨어 주셔야죠. 와, 달리기 대회를 하고 있군요. 정말 재밌어 보여요. 그런데 심판이 없네. 어머, 대회에서는 심판이 아주 중요한데 심판이 준비 시작도 알리고 누가 이겼는지도 말해줘야 되는데 여기 심판이 없네. 자, 그래서 아줌마가 여기 심판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말해서 아이가 놀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놀이에 안착될 때까지 근처에 머물다가 이제 뭐 잘 굴러가게 되면 부모님은 원래 자기 자리, 자기 하던 일로 돌아가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과 다시 즐겁게 놀이를 이어간 아이는 기분 좋게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아이가 엄마,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준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아이만 껴안고 앵무새처럼 속상해, 속상하구나, 왜 아이들이 너를 안 껴줘, 나쁜 녀석들, 속상해, 요거만 반복해 주시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진짜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서 더욱더 기분 나빠져서 계속 속상한 이야기만 고구마 줄기처럼 풀어내게 될 것입니다. 마음 읽기는 분명 좋은 대화법이지만 아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마음 읽기만으로는 마음의 평온과 위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일들은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아이의 욕구를 해결해 주거나 충족시켜 주는 걸 도와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더욱더 울적해지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이때 부모님은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기분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울적한 감정을 오래 지속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멈추고 좀 더 즐겁거나 편안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조금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에 속상해하고 좌절한다면은 마음은 뭐 당연히 처음에 읽어주셔야죠. 그래, 그거는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지금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구나.
정말 그렇겠구나 라고 마음 읽어주신 다음에 기분 전환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땐 그 생각만 하면 더욱더 기분이 나빠지니까 이럴 때는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 아, 지난번 우리 엄마가 어제 그 마트에서 오렌지 사왔거든. 오, 진짜 맛있더라. 이렇게 기분 꿀꿀할 땐 그런 상큼한 것을 먹으면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야. 우리 오렌지 먹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럴 땐 이렇게 기분 안 좋고 울적할 땐 재밌는 거를 하는 게 최고지. 지난번 우리 산 그 동화책 있잖아. 그거 우리 아직 안 읽었다. 그거 되게 재밌어 보여서 너가 골랐지? 엄마가 읽어줄게. 갖고 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거, 부정적인 감정,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조금 더 주의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거. 이거 스트레스가 많은 인생에서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기술인 거 다 아시죠? 그거 아이에게도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정 코칭 정말 좋은 것이지만 감정 코칭은 그거 하나로만 사용하기에는 약간은 불완전한 기술이 돼요. 그거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 해결 기술이나 갈등 중재 기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결합되었다면 훨씬 더 훌륭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엔 다른 사연으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